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만나보고 왔고요. 사실상은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는 이 급락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시장에서만 현재 약 81개의 종목이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186개가 하락불을 켜고 있네요. 자,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의 많은 종목 상담 저희가 하나하나 다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노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33,600원에 10%, 지금 이 시각 뷰노 주가 흐름 보자면 5.99%, 거의 6%에 달하는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1,200원 선에 거래 중인 뷰노. 전문가님, 오늘 이 장대 음봉을 좀 강하게 그려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또 의료 AI 흐름도 마냥 좋지만은 않았죠. 이 뷰노 어떻게 봐주실까요? 뭐 장이 빠지니까 오늘은 뭐 별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좀 많이 빠지는 편이네요. 오늘 시장이 2% 가까이 빠지니까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 뭐 대형주들도 그 정도는 빠지니까 개별주들은 그 2배, 4%, 5%가 사실은 적당한 건데 저는 안 빠지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수가 생각보다 안 빠져요.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이 한 3% 정도? 그러다가 이제 장중에 이제 나스닥 하락폭이 줄어들게 되면 종목들이 조금 더 낙폭을 줄여들고 코스닥, 코스피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대에서 마이너스 1%대로 줄어드는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나스닥이 반등을 주는 모습만 좀 보여주면 선물이. 근데 그게 안 나오면은 뭐 한 번 더 떨어지긴 하겠죠. 얘는 좀 많이 빠지는 편인데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전저점 깨졌고요. 지금 거래량도 없고 흐름은 약간 밑으로 흘러내리는 이런 하락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이 흐름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여기 전저점을 안 깨고 돌리고 여기를 돌파하고, 그러니까 여기 돌파하고 넘어갔으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 텐데 아직 그 하락의 그 그늘 속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받는 흐름이에요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조정받는 흐름 속에서 아직 그거를 돌릴까 말까. 그러니까 여기 전저점이 지지가 되고 이쯤만 올라왔었으면 한 3만 원대쯤을 올라왔었으면 올리기 위한 이런 흐름으로 보일 텐데 지금 최근에 한 달 동안 흘러내리면서 조정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기운의 차트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수급은 꼬여 있고요. 의료 AI 쪽에 뭔가 이슈가 나오면서 강하게 뭐 움직여주면 좋을 텐데 지금 미국에서도 미국 시장도 조정받고 있고 뭐 우리나라 정도 조정받고 있어서 일부 종목들만 강하게 최근에 방산주, 뭐 LNG 가스 관련주 뭐 이런 애들만 급등하고 그랬지 이쪽에는 이슈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속절없이 그냥 흘러내리고 있는데 매수 가격이 좀 높으니까 손절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이 하락이 멈추기를 그냥 기다려야 돼요. 이 그늘이 지나가기를. 그래서 많이 빠진 상황이고 종목들도 다른 애들도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1,453개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거의 8% 정도가 빠진다고 보면 돼요. 95에서 98%다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일부 한 100개 종목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저는 미국장이 반등 나오게 되면 일제히 코스닥 종목들이 1,400개가 반등할 거로 보거든요. 1,400개 반등을 주는데 얘도 반등은 주겠죠. 근데 33,000원으로 반등 주는 게 아니고 어제 오늘 뭐 빠졌던 요 정도는 반등을 줘요. 그냥 쉽게. 그래서 추가 매수는 이게 지금 하는 건 모험인데 미국이 오늘 급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 알고 있다면 지금 하면 되죠. 근데 오늘 미국 시장 한 번 더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이 반등 나오는 걸 보고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른 애들도 반등 나올 거고 얘도 반등 나올 거라. 그래서 반등 나오게 되면 25,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어렵지 않게. 근데 그 이상은 거래가 실리든 이슈가 터지든 뭐 뭔가가 강력한 모멘텀이 뭐가 확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에 대한 뉴스들은 조용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샘 올트먼이 한번 얘기한 거 외에서는 없어요. 얘기가. 그러니까 기다려야죠.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하고 25,000원까지 일단은 바라보시고 그다음에 뭐 샘 올트먼이 또 다시 뭔가 얘기를 또 꺼내면 그때는 3만 원까지도 가능하시고 그렇게 해서 매매적인 관점에서 일단 반등을 기다려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젠 R&M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3% 살짝 내리면서 이 주가 대비해서는 상당히 방어하고 있는 모습, 33,3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문제는 매수가가 높으십니다. 현재 44,800원 보내주셨고요. 18%, 비중이 거의 20% 가까이 되시는데 이 점이 조금 걸리네요, 전문가님. 자, 하이젠 R&M. 아니 왜 좋은 종목을 왜 비싸게 사갖고 고생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비싸게 사면 고생해요. 뭐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뭐 1억짜리 넘는 차를 본인이 원해서 샀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100억 주고 사면 남들은 1억 주고 샀는데 혼자만 100억 주고 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비싸게 주고 사면 안 되는 것처럼 적당한 가격에 샀었어야 되는데 많이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8,000원에서 몇 배가 갔습니까? 500% 갔네요. 500%가 올라간 상태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힘든 것뿐입니다.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죠. 얘는 2만 원까지 조정받으면 저는 땡큐라고 보는 종목이거든요. 2만 원까지 조정받으면 어때요? 8,000원에서 그래도 200% 가까이 올라온 종목인데. 그러니까 이게 150% 올라온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매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2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게 폭이 커요. 많이 올라간 것만큼 한 38% 정도 폭이 있는데 내려오면 사야 될 종목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더 늘리는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게 보입니다. 뭐 비중 18%라서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아주 적은 것도 아닌데 내려오면 더 사세요. 일단 여기 61선 자리 일단 1차 지지가 일단 25,000원짜리로 보여주고요. 2차 지지가 2만 원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25,000원, 2만 원으로 내려오면 더 사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마무리되면 다시 튈 거예요. 다시 튀면은 이제 단가를 낮췄으면 한 4만 원 정도만 올라가도 수익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거기서 한번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또 샀다가 그렇게 매매를 해야지 로봇이 전망이 굉장히 좋긴 좋습니다. 앞으로 시장 전망이 지금보다 뭐 50배 이상 더 커진다, 뭐 어마어마하게 성장력이 있다. 뭐 그런 얘기는 2차 전지에서도 예전에 많이 했죠. 그런 얘기들은. 바닥에 있을 때는 무슨 얘기가 다 나오고 막 그래요. 막 엄청나게 부풀려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 가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올라갔다가 비싸게 산 사람들은 수익도 못 내고 또 물리는 경우들이 허다하니까 어쨌든 얘는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이 고가를 돌파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전망과 뭐 앞으로의 그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짧게 끝날 테마는 아니에요. 로봇주들이.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얘가 그러면 진짜로 로봇주에 뭐 테슬라도 이기고 현대차도 이기고 진짜로 얘네들이 기술력이 있어서 진짜로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중국한테 다 치여가지고 경쟁력에 다 밀려가고 다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고도 보는데 왜냐면 그만큼 중국이 저가 그다음에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나라가 거기서 틈바구니 속에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봤을 때에서 전 세계 로봇 시장에서 그래도 깃발을 꽂고 장사를 할 수 있을 정도냐가 된다 그러면 저도 몰라요 그거는. 근데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뒤처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나마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한 이후에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을 좋게 보고 있는 것뿐이지 그 외의 로봇주들은 사실 그렇게 저는 좋게 보지는 않는데 근데 왜 그쪽의 주가들을 사라고 얘기하냐면 주식은 그거 상관없이 꿈과 기대감만으로도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는 절대 추천하지 않지만 단기적인 매매로서는 이 고가는 돌파할 수 있다. 이 기업이 나중에 뭐 장사를 못해서 혹은 뭐 경쟁에 치여서 적자가 나더라도 주가는 움직인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그래도 물려도 강한 로봇주에 물려서 다행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VT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살짝 눌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36,258원에 또 10% 현재 보유 비중 말씀 주셨고요. 지금 이 시각 3% 이상 내려가게 되면서 32,8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아무래도 이 양회 이슈가 초기에만 잠깐 플러스가 되었었다가 이후에는 실망감으로 오히려 중국 관련 소비주가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VT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짜주실까요? 자, VT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이면서도 2차 전지 관련주 이제 두 개 엮여 있는데요. 2차 전지는 재료 부품만 움직이고요. 화장품은 그 양회가 됐든 뭐가 됐든 이슈가 있으면 그거 얘기 나올 때만 움직여요. 막상 그쯤 근처로 가거나 그거 지나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중국 양회 된다고 그래서 뭐
화장품이 뭐 갑자기 뭐 실적들이 갑자기 막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기대감은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주가의 위치를 보면 자 차트를 볼게요. 위치가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죠. 6,000원짜리에서 4만 4,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세력들은 이거를 어떻게 개인들한테 넘길까? 아마 그거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이걸 더 올릴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개인들이 이거를 사줄까? 어떻게 하면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길까? 요거 고민하고 있을 텐데 지금 그 가격에 잘 사주셨네요. 그렇죠? 물론 여기 박스권 내려왔으니까 박스권 매매로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손절 해야 됩니다. 어디 깨지면 31,000원 깨지면 손절해야 돼요. 31,000원 깨지면 손절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매수 가격이 31,000원 손절 잡고 들어가기에는 안 좋은 자리죠. 36,000원짜리 잡았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략적인 매수 가격이 조금 실패가 되지 않았나 매매적으로. 그러니까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14%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조금 그 가격이 높다라고 좀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양해라든지 화장품주 최근에 강했으니까 손절 라인 한 요 정도나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정도, 요 정도 잡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저쪽 깨지면 손절로 나가면 한 5, 6% 그냥 손실 보고 그냥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14% 정도 깨지고 지금 손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원래 중국 양해라든지 뭐 그런 이제 중국에 뭔가 이슈가 있는 명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지나가게 되면 대부분 빠졌어요. 뭐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한번 온다라고 얘기 나와도 오면 빠져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오고 나서 더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이슈가 끝나거나 끝나기 직전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이제 슬슬 빠질 때가 돼서 내려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걸 사지 말고 다른 거를 차라리, 그러니까 트럼프 수혜주, 뭐 조선 기자재, 뭐 조선주는 이쪽 많이 올라갔고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가스관 관련주는 좀 더 올라갔는데 그쪽 조정받을 때 공략을 했었으면 좀 고민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일단 31,000원이 안 깨지면 다시 반등 나올 때 37,000원, 4만 원 올라올 수도 있죠. 화장품들이 다시 또 뭐 소비주 또 뭐 갑자기 얘기 나오면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니까 올라오면은 박스권 전략대로 올라오면은 수익 실현 잘 해주시고요. 저점이 깨지면 손절 대응 잘 해주시고 그렇게만 대응하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한미 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11만 8,750원, 33% 상당히 좀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사실상 지금 이 시각 4% 이상 빠지게 되면서 8만 3,7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차트상으로 일봉상 5일선 밑으로 아예 떨어지는 모습 나와주고 있네요. 거래량은 여전히 탄탄하게 붙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의 한미 반도체 어떻게 한번 대응해 볼까요? 자, 한미 반도체는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박스권이잖아요.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 여기가 저점이고요. 여기가 고점이네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고점, 여기도 고점이죠. 그래서 여기 걸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박스권 저항에 걸리는 거고 저점은 이전에 만들어 놨으니까 저점. 근데 매수 가격을 보니까 11만 8,750원.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고점 라인을 박스권으로 봤을 때에서 고점 라인에 걸려서 공략이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건 다시 내려오면 이 저점 자리를 지지하고 돌릴 때 여기서 신규 매수로 공략을 해야 될 종목이에요. 돌릴 때. 왜냐면 이게 저점으로 내려왔는데 예측하고 들어갔더니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정통 반도체주들은 중국의 추격과 뭐 이런 뭐 치킨 게임 이슈로 그다음에 관세 이슈로 트럼프가 반도체 그 보조금 주는 거 돈 아깝다고 이미 얘기 나왔죠. 다 없애버릴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그 관세도 매겨버리게 되면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중국의 추격과 트럼프 관세 이슈, 그다음에 보조금 잘리는 이슈,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서 이 저점이 깨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반도체보다는 같은 IT지만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라고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뭐 저점이 지지가 되고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PCB라든지 물론 얘는 이제 반도체 장비 시스템 반도체에 하는 거지만 그쪽 IT 섹터들이 여전히 테마의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고 강하기 때문에 저점이 깨질 거라 보지는 않는데 매수 가격이 여기 위에 걸려서 그래요. 여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 밑에서 이렇게 샀었으면 지금 수익 구간에서 지금도 그냥 수익이었으면은 팔면 되잖아요. 어차피 더 떨어져 생겼잖아요, 지금. 이 전저점 깨지면 더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들고 있을 게 아니고 수익에서
사실 이미 팔았었어야 되는 거죠. 수익이 났었으면. 이미 팔았었어야 될 종목을 고점에 물려서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경우가 돼버렸는데 일단 전저점 자리 안 깨지겠죠. 웬만하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 저는 일단 좋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자리도 지지 자리고 한 번 더 떨어지는 69,000원 자리도 지지 자리니까 여기서 돌리고 올라갈 때 모양이 나오면 이렇게 이 모양이 나와요. 갈고리.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올리는 모습이 나와주기 시작하면 추가 매수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10만 원 자리에서 한번 팔면 됩니다.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